예, 안녕하세요. 그 구독 알림이라고 같이 올려져 있는 다음의 동영상 5가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5개가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선인들의 애정 연분 맺는 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선인들의 인연 연애 혼이 나게 된 꿈 사례를 갖다가 요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부의 꿈에 청룡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태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몽으로 아이를 낳자면은 멋진 남자를 또 만나야 되니까 새로운 남자를 얻어서 귀한 자식을 얻게 됩니다. 용등이 자신의 뱃속으로 들어오는 꿈입니다. 뭐 TV 사극에 왕건에 대해서 이제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그 둘째 부인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부인이 어느 날 자신의 뱃속으로 용이 이렇게 날아들어오는 꿈을 꾸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귀한 인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왕건이 자기 그 부하를 데리고 거기에 있게 되죠. 그 나중가 그 거기 토착 성주. 그래서 아주 호의적으로 왕건을 갖다 도와주게 되고 이 딸을 갖다가 왕건한테 이제 왕건하고 인연을 맺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딸이 왕건을 만나기 전에 용이 이제 뱃속으로 날아들어오는 꿈을 꿨다. 기록에 보이고 있습니다. 한 미인을 만나서 100년 언약을 맺는 꿈이다. 실제로 길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인연을 맺게 돼가지고 몽부인이라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불렀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고려 왕건의 아버지인 용건에 관한 사람입니다. 건자로 갖다 나갑니다. 학렬이 왕건 용건인데 꿈에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갖다가 보게 돼서 부인으로 삼았다. 사람들이 몽부인이라고 불렀다. 이 꿈은 사실적인 미래 투시 꿈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렇게 꿈에서 본 사람이나 장소나 뭐 일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인이 나타나서 모셔가는 꿈. 꿈에 이렇다면은 꿈속에 나타난 귀인하고 아주 연분을 맺게 되겠죠. 자, 샘물터에 무지개가 서 있는 꿈이다. 무지개로 표상된 밝음과 기쁨의 이미지대로 이 샘물터에 이제 물을 한번 길러 가보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귀공자를 만나게 돼서 인연을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샘물터에 무지개가 서려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서려로 하면 더 좋죠. 무지개가 서려 있는 꿈이다 하는데 여기다 하나 좀 더 하면은 무지개뿐만이 아니라 그 무지개를 배경으로 뭐 용이 한 마리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 용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런 더 완벽한 꿈이 되는 거죠. 또 하늘에서 누군가 내려오면서 학이나 물건을 주는 것을 받는 꿈이다. 뒤에 선인들의 실증적인 꿈 사례에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때 만약에 뭐 주는 거하고 관계가 되죠. 학을 3마리 던져줬다. 그러면은 세 아들의 태몽도 이때 같이 꾸는 겁니다. 그래서 3마리 학 받을 때는 세 자식을 두게 되는 거죠. 자, 아주 특이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청구 야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떤 그 선비에게 입이 11개 달린 여아가 장차 배필이 된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선비가 꿈을 꿨는데 어떤 노인이 요만한 이제
계집아이를 하나 데리고 나타났는데 장차 이 아이가 그대의 배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여자아이가 이게 입이 하나가 아니라 입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꿈속에서 11개라고 아는 거예요. 11개. 그게 얼마나 흉측한 모습이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또 뭐 한 오랜 기간이 지나서 한 뭐 15년 뭐 얼마 20년 지나서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에 그 노인이 또 나타났어요. 근데 달라진 거는 이전에는 조그만 어린 계집아이였는데 어느새 다 큰 처녀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이제 이 아이가 그대에게 가리라 이런 꿈을 꿔요. 저건 똑같고요. 얼굴에 입이 11개 붙은 흉측한 모습은 똑같고 이 사람이 참 이상한 꿈이다 라고 했는데 그 후에 이제 한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매파를 시켜가지고 중매를 갖다가 놓게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의 성씨가 여기 길씨가 됩니다. 길씨. 요 성씨가 글쎄 길씨가 된 거예요. 길씨. 길씨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길씨 한자를 잘 보세요. 10십자에다가 일자 11개를 갖다가 요 일자를 밑에 두면은 이렇게 토자 아니면 뭐 선비사자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입구자를 갖다가 붙이면 이 세 개를 갖다가 파자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길알길자가 나옵니다. 길알길자인데 이 성씨 중에 길씨라고 있습니다. 길씨.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여자의 성이 길씨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비가 한자로 쓰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바로 11개의 입이 바로 길씨를 뜻했구나. 그러니까 꿈에 나타난 노인이 말했던 여자가 바로 길씨녀였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파자해몽이라는 건 꿈을 꾸는 데 있어서 한자의 음과 뜻을 활용해서 해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사할 간자의 경우에는 뭐 앞에 그 결별하는 꿈에서 그 침실의 장막에 이사가 써 있는 걸 보고 간사하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가지고 그 남자의 뒷조사를 하니까 남자가 결혼을 갖다가 이렇게 빙자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를 알고서 이제 파혼하게 된 그런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경우에는 뭐 한자를 갖다 이렇게 분해하거나 하는 그 파자가 아니라 한자의 뜻만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본 거였는데요. 요런 경우에는 이제 한자의 꿈에 나타난 그 상징 어떤 물을 갖다가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거죠. 요걸 파자해몽이라고 합니다. 이 파자해몽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그 파자의 대표적인 거로 18자 왕이설을 들 수 있죠. 18자가 왕이 된다. 그래서 10십자, 8팔자, 10십자 옆에다가 8팔자 붙이면 목자가 되고 그 밑에다가 아들 자자를 합치면 오얀리자가 됩니다. 즉 이 씨가 왕이 된다. 이러한 도참 설을 갖다가 나타낼 적에 은밀하게 파자 표현해서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꿈을 해몽할 적에 파자를 이용해서 해몽하는 걸 파자 해몽이라고 합니다. 좀 특이한 겁니다. 아울러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교 학부는 국어교육과를 나왔지만은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한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에도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다른 채널로 한자 수수께끼로 배우는 한자 공부라는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한자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걸 보시면 아주 재미나게 한자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제가 부스를 통해서 배우는 이제 한자를 올릴 생각인데요. 한자 공부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재미나게 공부하자면 부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자 수수께끼, 부스, 또 자원, 글자가 생긴 그 기원, 유래라고 할까요? 이런 걸 알면은 재미나게 한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함께 올려질 한자 수수께끼로 배우는 한자 공부, 또 부스로 배우는 한자 공부, 자원으로 배우는 한자 공부를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인들의 사례에 두 아내를 얻게 될 것을 예지한 이야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공통점은 뭐 쌍둥이 표상처럼 둘이 나오죠. 청룡, 황룡도 둘, 은대하, 금대하도 둘. 근데 상징적으로 은대하보다는 금대하니까 나중에 더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되겠죠. 좋은 사람 만나게 된다. 또 동쪽에서 해, 서쪽에서 해. 두 아내를 얻게 될 것을 예지한 꿈입니다. 한쪽 겨드랑이로 잉어가 들어오고 다른 한쪽 겨드랑이로는 붕어가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잉어가 더 인물이 좀 크죠. 붕어는 그보다 좀 못한. 또 한쪽 손이 황하수에 담궜고 한쪽 손은 은하수에 담궜다. 아주 스케일이 큰데요. 두 아내를 얻게 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굽이 전승되어 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굽이 전승되어 오는 얘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형상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비들의 인연 맺은 꿈 이야기가 있는데 꿈에서 이렇게 인연을 갖다가 맺어줬다는 거죠. 자, 어느 마을에 이제 그 김진사 댁 아들이 그 이진사 댁으로 장가를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진사 댁에 재색을 겸비한 따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혼이 없었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호식을 해간 집이다. 이거는 이제 호랑이가 물어간 집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민속에 이제 호랑이가 이렇게 옛날에는 사람 잡아먹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물어간 집에는 그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거죠. 저기는 좀 뭔가 부정타든지 뭐가 안 좋아서 좀 하늘에서 이렇게 호랑이가 사람 가지고 물어갔다. 자, 제가 재미난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호랑이와 관련된 재미난 옛날 얘기도 많이 올릴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혹시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아주 늙은 호랑이일까요? 아니면 아주 싱싱하고 팔팔한 젊은 호랑이일까요? 예. 늙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이 젊은 호랑이는 뭐 날래니까 뭐 토끼나 사슴 잡아먹어도 되는데 이 늙은 호랑이가 좀 힘이 빠져서 잘 그런 동물들은 쫓아서 해먹지 못하니까 사람이 좀 만만하게 사람이 무서워하는 줄 아니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옛날 얘기 보면은 호랑이 만났다 하더라도 호랑이 눈을 갖다가 피하지 않고 호랑이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째려본다든지 그러면은 호랑이도 사람을 이렇게 만만히 못 본다고 합니다. 그냥 호랑이 보고 그냥 무섭고 벌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호랑이가 그러니까 늙은 호랑이가 사람들이 자기 무서워한다는 거 알고서 잡아먹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김진사 댁 아들이 그 이진사 댁에 그 호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호식을 해간 집이라고 이제 꺼려하는데 나는 그 집에 장가를 가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번 가보고 온다. 그러고는 이제 건넌 마을에 갔더니
예쁜 처녀가 물을 깃고 있어서 물을 갖다가 한 잔 얻어먹고 오죠. 보통 낭자가 아니로구나 라고 이제 아는 거죠. 이렇게 실물을 본 거죠. 옛날에는 왜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혼인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우물가에서 봤으니까 너무나 아주 그 아름답고 기품이 있으니까 장가를 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어디서 그 기술을 받느냐. 아마 내가 본 사람은 그 계집종이야. 아닙니다. 내가 본 사람이 그 규수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규라고 하는 거는 깊숙할 규자를 씁니다. 깊숙한 곳에서 옛날에 뭐 이 처녀들이 또는 딸들이 이렇게 깊숙한 집에 뭐 어떤 데는 뭐 흔한 얘기로 뭐 12대문 얘기하지만 대문을 2개, 3개 들어가야 거기에 이제 처녀가 기거하는 거죠. 깊숙할 규자를 쓰는데 귀수를 불러서 확인해 보라 그러니까 가서 낮에 이제 우물가에 간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귀수가 얘기하는 거죠. 예, 간 적이 있다. 어찌녀 꿈에 거기 우물가에 무지개가 있어서 이상해서 내가 샘으로 직접 물을 길러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다. 라고 이제 인연을 맺게 됐다는 거죠. 자, 두 번째도 꿈에서 웬 이제 귀수한테 남자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서 낭자는 이 공자하고 가약을 맺었으니까 공자와 같이 수레를 타고 떠나라고. 그래서 이제 수레를 타고 떠나는 꿈을 꿨죠. 떠날 적에 부모님께 알리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까지도 얘기했는데도 그냥 데려간 거예요. 야, 깨보니까 꿈인데 얘기하니까 머지않아서 천정배필, 하늘이 정해준 배필을 얻을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참 신기한 게 그 호랑이가 이 도령을 갖다가 물어다 놨댄다. 그래가지고 하늘의 정말 뜻이죠. 알고 봤더니 전날에 은혜를 입은 대감댁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연분을 갖다가 맺게 해줬다는 거죠. 자, 이렇게 꿈을 통해서 낭군을 만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꿈에 나타난 배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좀 이야기가 좀 긴데요. 이제 그 정승댁에 관여한 딸이 있었는데 시집가래도 시집을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나는 그 광만경이라는 사람한테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광만경이라는 사람한테나 나는 가지 다른 사람은 나 죽어도 안 간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결국은 이 처녀가 꿈을 꾼 거죠. 꿈에 광만경이라는 사람을 꿈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서 그 이름을 아는 거죠. 근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시켜서 찾아보니까 어떤 곳에 가니까 광만경이라는 사람의 처에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데 사람들이 이제 광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알리니까 처녀가 그 광만경이라는 거 얘기를 듣고서 글로 시집을 가겠다. 그랬더니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나이가 71라는 거 71. 자식도 없이 두 노인네가 살다가 혼자 산대 이제 호래비가 된 거죠. 어떻게 71살의 노인한테 시집 간다는 말이냐. 근데 반대를 무릅쓰고 가서 연년생으로 아들 삼형제를 낳답니다. 신기하죠? 남자가 70 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북한의 김일성도 70 넘어서 딸인가요? 낳습니다. 또 우리 선인들의 이런 얘기 보면은 70을 넘어서도 남자는 애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부인이 죽을 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누군가 내려오면서 여보시오, 이 학을 받으시오 하면서 학 3마리를 던져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광만경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꿈을 꾸고서 내 배필로 갈아서 71세 71 노인과 결혼했다고 나오는데 참 선인들의 인연 맺은 꿈이야기 치고 아주 참 기이한 또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얘기로 이천석 하는 과부한테 장가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40이 넘도록 이제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노승한테 자기가 먹으려던 이제 밥을 갖다 노승한테 주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나 이렇게 내 신세가 이게 뭐요? 나이 40 넘도록 혼인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그랬더니 노승이 머슴을 쳐다보더니 오늘로 이 길로 부지런히 저 남쪽을 향해서 가라. 그러면 당신이 닭을 울기 전에 3천석을 하는 부자가 될 거다. 노인이 밥을 얻어 먹었다고 이런 말을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노승 말대로 이제 가다 보니까 우물가에서 웬 이제 처녀가 물뜨이고 나와서 그 우물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떠달라고 물을 갖다가 해서 이제 먹었더니 갈 데가 없으면은 자기를 따라가자는 거죠. 그래서 따라갔더니 아주 그 술상에 진수성찬을 차려오고 참 대접을 아주 후하게 하는 거죠. 손님 접대를. 그러더니 또 예쁘게 차려입은 여인이 나오더니 하면서 이제 목욕하게 하고 이어서 이제 여기 오늘 밤에 인연을 맺어야겠다. 요게 이제 요즘 속된 말로 성관계 맺자는 겁니다. 한자어로는 운우지정을 맺는다. 구름과 비의 정을 맺는다. 고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그 아이따운 여인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합궁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까닭 모르게 이 성관계를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성관계를 못하고 이제 쫓겨났는데 그래갖고 어디 가서 이제 혼자서 참 화도 좀 나겠죠. 참 아리따운 여인네하고 잘 수 있었는데 쫓겨나왔으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여기 이렇게 혼자서 술 먹고 있냐? 당신 총각이냐? 그러니까 내 혼자다. 그러니까 내 동생이 서울에 가서 있다가 소방을 맞고 와 있다. 당신이 내 그 소방 맞고 온 동생하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총각에다가 지금 찬밥 떠온밥 지금 가릴 때입니까 지금?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처녀하고 이제 운우지정을 맺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말이 내가 과부집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 운우지정을 맺지 못하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럼 빨리 그 집으로 다시 가라. 그러면은 운우지정을 갖다가 요번에는 틀림없이 될 거다. 그래서 다시 가죠. 다시 가가지고서는 이제 다시 인연을 맺자고 하니까 요번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요번에는 되죠. 그러니까 되니까 부부가 이제 왜 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불러오게 됐냐 그러니까
그 여인네가 말하기를 내가 낮잠 자다 꿈꿨는데 저물녘에 샘가에서 물 먹는 총각 있으면 데려와서 배필로 삼아라고 이렇게 현몽을 했다는 거죠. 꿈으로. 이걸 계시적 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시적인 꿈인 경우에는 꿈대로 따라주는 게 100%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왜 이렇게 그 관계를 맺으려는데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머슴이 이 남자가 아까 나갔다가 이제 외인 여인하고 이제 이렇게 살기로 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하니까 하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졸지에 이 사람은 40 넘어서 그 부인이 둘이 생긴 거죠. 둘. 그리고 이 부잣집 이 여인네 재산까지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자신이 먹을 것을 스님에게 보시한 심성이 착한 머슴이 두 여인을 거느리고 잘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설인대의 연분매는 꿈 얘기는 마치고요.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